안녕하세요. 일주일입니다. 이 4월 첫째 주는 온통 연호에 대해서 시끌시끌 했었는데요. 이 연호 때문에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꽤 있었는데 중요한 일임에도 조금 묻히는 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리는 게 저희 일주일의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호 이외에 4월 첫째 주 일도 제대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인도 많이 다녀가죠. 후쿠오카 말입니다. 이 배로도 자주 가고 이 비행기로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쇼핑이나 백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도시인데요. 이 후쿠오카 공항이 4월 1일부로 완전 민영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민영화 준비 이후로 후쿠오카 지하철인 후쿠오카역 개찰구부터 국내선 출발 로비 연결하는 연결선이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 소요 시간이 종래 3분의 1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선 많이 이용하실 텐데 거기 면세점에 2개의 에어리어를 더 추가로 늘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후쿠오카 공항 입장에서는 이 동아시아의 연결 통로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동아시아보다는 구미나 호주 이런 식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겠다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쿠오카 공항이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내선과 국제선 터미널 간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렇게 요구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만성화되고 있는 공항의 혼잡한 것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쿠오카 공항이 더 좋은 공항으로 거듭나가지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런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편의점에 가면 항상 어떤 걸 사든 간에 비닐봉지로 이렇게 쓱쓱 싸주기는 했죠. 나름 일본의 편의점 문화라면 문화였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모습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을 위해서 4월 1일부로 식당이나 매점 이곳에 비닐봉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이 전면 사용 금지가 되었습니다. 식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편의점에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닐봉지에 물건을 나누어서 이렇게 쌓아주는 그런 경우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요. 손님이 먼저 비닐봉지를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와 이 국물이 흐를 수 있는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이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한국은 예전부터 비닐봉지에 규제를 해왔는데 일본은 이제부터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좋지만 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이 일본의 비닐봉지의 편의점 문화라고 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뭔가 싱숭생숭한 기분이 드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이번 4월 첫째 주에도 꽤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크게 교과서, 위안부, 미쓰비시, 전범 스티커 논쟁 이렇게 총 4가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옛날부터 이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가 적법한 일본의 영토다 라는 거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른다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가 되었었죠. 당연히 중국과 한국 정부는 이 항의를 했지만 일본 정부 측에서는 전문적 학술 심의에 따라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서 들어간 내용이다 라는 말로 이 항의들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번 3월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천황이 직접 나와서 사과해라 라는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천황을 보는 시각이 한국과 일본 측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본이 아주 강한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독일처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제일 중요하고 아베나 일본을 상징하는 천황이 사과를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 발언까지도 매우 부적절하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걸 정정할 것,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쓰비시 중공업 논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본 측에서 어떤 자산이 압류되는가의 목록을 확인해 본 결과 압류 자산 중에 미쓰비시의 상표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렇게 대응에 불응하고 대법원 측에서 강제 집행을 할 시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일본 측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경기도 의회 조례에서 이 전범 기업 스티커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9일에 예정되었던 스티커 의무화 조례안 이것에 대한 심의가 나중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미뤄왔지만 아마 한국에서도 비판이 좀 강해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서 이 돌파구를 찾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본과 아베 내각이 꺾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한국 측도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모양이죠. 강대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도인데 과연 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시마네현에서 25억 년 전에 바위가 발견되었습니다. 본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돌은 히치소 정의 20억 5천만 년 전의 돌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마을은 가장 오래된 돌 박물관에 개관해서 세계 각지의 오래된 돌을 이렇게 가져와 그 마을에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 명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마스코트도 이 가장 오래된 돌에서 따와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더 오래된 돌이 발견되니까 이 마을은 조금 관광 명소로서 힘들어지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 기록 갱신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마을의 돌이 가장 오래된 돌이 아니게 되었다 면서 불안의 눈빛을 표하곤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돌 박물관이라는 명칭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새로운 발견이 마을 홍보, 마을 관광 명소에 제동을 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돌이 발견된 걸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래도 이 돌 이외에도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마을이라고 하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4월 첫째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연호의 힘에 의해서 상당 부분 관심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꽤나 중요한 그리고 생각해야 할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번 4월 첫째 주 연호를 제외한 뉴스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자스!